자, 교재의 68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은 첫째, 누가 지정하는지 알아야 되죠. 지정권자 보시면은, 자, 원칙은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 씁니다. 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줄칩니다.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울산광역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울산광역시장이 한다는 뜻이죠.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요. 자,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럼 양산시에서는 도지사가 합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자,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죠. 그럼 김해시장이 직접 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밑에 까만 점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도,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라 하죠.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에 걸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밑에 2번 예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사유 크게 5가지 갈로 묶어 보시되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지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세종시죠. 세종시는 1단계만 지금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정 권한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걸 옆에 끌어다 씁니다. 장관이라고 해요.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굴 말한다? 장관. 이 장관이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개 이상 행정에 걸쳤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직접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요.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도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도 이 부분 나왔다. 자주 놉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은 대충 놀 곳, 시험 노는 곳 20곳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갑니다. 그거 왜 틀릴까요? 그거 알면서도 왜 틀려요?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린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하시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안 틀려요. 예. 자, 3번에 지정 요청이 있고 4번에 지정 제한이라고 있죠. 이 무슨 말이냐? 자, 도시 개발 구역을 자,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외자들이 지정을 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탁 방법으로서 크게 2가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행정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다? 요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제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한. 자, 그래서 지정 요청 갈로 안에 행정청이라 해놨죠.
자, 좋습니다. 시장 갈로 떼어놓으시고 군수구청장은 행정청이죠. 시도지사에게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에게 도시hal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안한다면 시험이 어떻습니까?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은 뭐 여러분 참고하시고 양갈로 4번에 지정제한은 비행정청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원칙에 줄칩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의한 시행자. 자,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위에도 크게도 써놨죠. 물어본다 이 뜻이에요. 국가지자체 조합은 지정제한 못합니다. 왜? 국가지자체는 행정청이니까 뭘 해야 된다? 요청. 조합은 비행정청인데도 제한을 못한 이유는 설립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못해요. 자, 이렇게 제외한 시행자 될 수 있는 비행정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는 5, 6월달 보시고 방갈로 이번에 예외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령기관장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지정하죠. 직접 제한할 수 있고 제한 전 동의 후 줄칩니다. 민간 시행자.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하고자 할 경우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 민간에서는 함부로 제한하지 말란 뜻이죠. 이런 동의요건 없으면 조금만 해도 제한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받아 제한해라 이 뜻이. 비용부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 해외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꼭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한 전에 우리 민간 시행자는 동의받아야 되죠. 그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밑에 박스에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1번 줄칩니다.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자, 여럿이 공유하거나 한 필지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했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로 볼 것. 자, 한 필지 토지를 여럿이 공유한다. 하나의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면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다만 집합금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봅니다.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으로 산정해라. 자, 1의 줄칩니다.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를 단독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일 경우에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1인으로 산정합니다. 자,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1의 3 줄칩니다. 둘 이상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할 경우에 자,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지상권 가지고 있을 때는 전체 몇 사람? 1인 산정합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리로 와요. 자, 어디 도시개발 구역이다.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자, 여기에는 을, 병, 정이 공유관계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A, B가 자, 두 개의 토지를 공유관계로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또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구분 지상권이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C, D, E, F가 가지고 있고 요거 A, B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몇 명이요? 봤잖아. 이런 거 틀리 부르면 안 됩니다. 맞춰야지, 이건 무조건.
자, 갑은 혼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갑은 몇 사람? 한 사람. 을, 병, 정은 공유관계죠. 몇 사람? 한 사람. 자, A, B는 동일한 공존합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전체 몇 사람? 한 사람. C, D, E, F는 자, 각 1인을 해야 되죠. 구분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4명, 7명이죠.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푸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 7월달, 8월달 지나가면은 이런 문제만 놨으면 좋겠다 합니다. 왜? 아주 쉬운 문제예요. 지금은 처음 대하니까 그렇지.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5, 6월달에 보시고 3번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거기에 밑줄 치시고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 언제 철회해야 됩니까? 제한되기 전에. 자, 4번은 5, 6월달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도 5, 6월달 보세요. 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및 결합을 할 수 있느냐. 분할 및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등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 말은 자, 여기에 A라는 도시개발구역인데 면적이 3만 제곱미터짜리. 자,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B라는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자, 떨어져 있는 여기에 C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배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분할하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 자, 요건과 절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줄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줄쳤어요. 자, A구역 분할한다. 그러면 분할되는 곳이 각각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점 이상이 돼야 된다. 시험에 이래 놔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짜리입니다. 자, 이 구역을 자, 분할할 수 있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뭘 맞아?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다 우리가 여기 붙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분할 면적이 얼마 이상 돼요? 1만 5천은 분할이 됩니까? 안 되잖아. 2만이 돼야 분할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장식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이래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1만 이상씩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서로 자 떨어진 갈로 띄어넣으시고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자, 줄칩니다. 결합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다. 자, 그래서 포함되는 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1만 이상이 되는데 그 포함되는 면적이 1번부터 밑에 7번까지 돼가 있죠. 그런 부분은 틀리게 안 됩니다. 그대로 보세요. 1번만 보면은 자,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자, 항공시설 등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자, 관계 법률에 따라 토적이 제한되는 지역 등이 얼마 이상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말은 이 뜻이죠. 서로 떨어져 있죠.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요 사이에 얼마 이상짜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짜리가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지역 하나 끼워서 이걸 어떻게 한다? 결합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할과 결합에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 면적이 얼마예요? 1만 이상으로 분할하든지 1만 좀 이상짜리 하나 끼워서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것만 딱 알면 된다. 그 1번부터 7번은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자, 거기에 3번 찾았습니까?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문제풀이 때나 보면 되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딱 요것만 알면 돼요. 분할할 때 1만 이상입니다. 결합할 때 1만 좀 이상짜리가 들어간다는 거. 자, 3번에 지정지역 및 규모. 자, 이거는 도시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거죠.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요약집에 있는 것은 자, 우리 법 순으로 해놓은 거고, 암기 프린트에 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박스의 첫째 칸에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면적만 갖추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 위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들어가 있죠. 자, 면적만 갖추면 되는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이상만 되면 되지요. 자, 공업지역은 3만 이상만 되면 되고, 자연녹지 1만 이상, 계획관리지역, 자, 도시역 바뀌니까 30만 이상이나 10만 이상이 되면은 그런 곳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자, 면적에다가 플러스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면적 요건도 갖추고 계획,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지정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도 갖추고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산 녹지라고 되어 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면적도 돼야 되고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30만 이상입니다. 도시역 바뀌니까. 그런데 아파트 1주택 건설계획이 들어가면 얼마 이상도 된다? 10만 이상도 되죠. 그런 곳은 면적 고기준 갖춰야 되고 계획 수립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면적과 계획 수립에 관한 요건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산속에 말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 형태로 조성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특정 목적 개발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일정 용도 건물로서 개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정한 지역 이런 해당되는 곳은 어차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이나 계획을 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노느냐? 이래 놔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자, 부지 면적 40만 제곱미터인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농림지역은 여기 들어가 있죠. 면적과 뭐가 있어야 된다? 계획 수립이 있어요. 계획 수립이 없다 그랬죠. 그게 지정 못해요.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자, 생산관리 지역의 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이 개발진흥지구 부지 면적
2만 제곱미터짜리예요. 자,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자, 개발지령주를 했죠. 개발지령주는 면적 계획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죠. 여기 지정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 프린터 있는 대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7월 달에 70페이지 정리해 줄 때는 암기 프린터 있는 것처럼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주고 그 밑에 이와 같은 예를 다 드러났어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할 곳은 전 내용, 우리 공부에 꼭 이해해야 될 부분 있죠. 그 70페이지 속에는 그 밑에는 이해할 부분은 반드시 이런 예를 다 넣어놨어요. 이 예가 왜 틀렸는지 맞는지 이해되면 넘어가라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야 이런 부분에 나오는 문제는 안 틀립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우리 교재에는 법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참고하시고. 자, 내려가서 4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1번 기초조사. 시행자는 구역의 지정, 지정 요청, 지정 제한할 경우 자,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생활 실태, 주택규모 등을 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청량할 수 있다. 줄차될 곳은 할 수 있다. 꼭 합니까? 임의적입니까? 할 수 있죠. 임의적이죠. 자, 우리 공법상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인데 유일하게 이것만 임의사항이에요. 왜 임의사항입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형이 다 바뀌어버리죠. 다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신개발하기 때문에 굳이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임의사항입니다. 자, 양가위원회 주민과 전문가에겐 청취돼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할 경우 줄칩니다. 공고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둘 다 써야 돼요. 공고공람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된다? 공청회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공고공람 밑에 썼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모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 기본적으로 공고공람 절차를 통해서 의견 듣는데, 공청회라는 말 찾았습니까?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그 밑에 씁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추가로 뭐도 개최해야 된다? 공청회도 개최. 면적이 커지니까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 번 더 의견 들어라. 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공람 방법이나 공청회 개최 방법은 문제풀이 따라 보세요. 자, 양가로 3번에 가면 협의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읽고 갑시다.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시도, 대도시, 도시개인의 심의 거친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박스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은 양갈로 4번에 고시하고 공람합니다. 별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내려가서 5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효과 1번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우리가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여기 도시개발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 용도지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딱 구역 지정되면 용도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의제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 다 끝나면 주거나 상업, 공업지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의제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여기는 왜? 자,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기반시설도 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상가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이와 같이 건물 배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거기에 맞는 건물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까지 의지해 준다. 그렇게 하시고, 갈로 아래, 자, 또 줄칩니다. 단, 도시지역의 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도시역도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왜?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역 밖에 지정한 거죠. 그걸 도시로 의지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칠학지구는 산속에 말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도시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고. 또 칠학지구는 우리 배울 때 법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정해놨죠. 단독주택, 발전시설, 방송통 이런 거 들어가죠. 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제되지 않습니다. 양갈로 이번에 지형도면 고시 보실 거 없고 양갈로 3번. 자,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당장 여기에 공사 시작합니까? 저 절차 다 거쳐야 돼요. 다 거쳐야 되죠. 시행자 정해야 되고 실시에 만들어서 인가도 받고, 자, 수용 사용 방식 절차도 거치고 한지 방식 절차 거쳐야 공사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구역 정화 한 10년쯤 지나야 공사해요.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래도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갑이 500평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필지인데 이거 100평짜리로 5개로 분할하면 될까요?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해버리면 만약 한지 방식이라면 갑은 한지 몇 개 받습니까? 5개 받아보죠. 그 권리가 어떻습니까? 전가되는 문제 생겨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에 자 한지 방식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빈 대지에다가 신축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도 전가될 뿐 아니라 이 건물 철거되죠. 보상 문제도 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백이라는 사람은 자 여기다가 나무를 식재해버렸어요.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뭐가 됩니까? 장애요소가 돼버려요. 이와 같이 도시개발 구역의 내에 자 이런 개인적 개발 행위, 권리 전가되는 행위, 보상 문제가 거론되는 행위, 이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뭐 하겠다? 제한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뜻이에요.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준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인연정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 변경 갈로 떼놓으시고 토지 형질 변경 갈로 떼놓으시고 중목의 벌채나 식재,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놓는 행위 자 갈로 떼놓으시고를 하고자 한 자는 특도 시장 문서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그 옆에다 쓰면 돼요. 그런 행위들은 권리가 전가되고 또 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이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뜻이에요. 권리 전가, 보상, 장애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행위 때문에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 받아라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자, 박스에 있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갈로 묶어 보시는데 자, 첫째,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는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로서 경작을 위한 토정지를 변경해도 됩니다. 경작은.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용되는데 단 관란에 둘칩니다. 경작지 임시식재는 제외. 경작지 임시식재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 자, 우리 옛날에 세종시 건설할 때, 자, 세종시가 건설지역이 대부분 논밭지역이죠. 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수용당하니까, 자, 여기에다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뭘 심었다? 과일나무 심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온 마을 주민이 와가지고 어디서 과일나무 사다가 논이고 밭이고 막 무작위로 심었다. 자, 근데 누가 사진 찍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인공위성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 다 찍고 있었어요. 딱 거기 대기해가지고 요렇게 할 거다라고 알고 대기가 사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심다가 되니까 별 한 번 쳐다봤는데 사진 찍기 뿐. 머리 임따만하게. 자, 나중에 보상협의회가 열려서 자, 나무값 달라고 하니까 나무값은 안 주고 사진을 주다. 이 사진이 구역 지정된 이후에 나무 심었네. 라는 게 다 적발돼 붙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바꾼 거예요. 경작지 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나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이 없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반면에 토석 채취라든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차기로 결정된 대지안에 물건 사놓는 행위 같은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시험이 나올 때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 있죠.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양갈루 4번에 기득권 보호, 그거는 문제풀이 돼 보시고,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구역을 지정했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가 해제를 할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해제되죠.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중단이 될 수도 있죠.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이 완료로 해제될 때는 도시적으로 의제됐던 것은 용도지역은 자, 이제 도시적으로 확정이 돼버리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던 것은 이걸 사용해서 건물 배치했죠.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용도지역은 도시이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사업이 중단으로 해제될 때는 용도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뭐가 된다? 환원이 돼버려요. 옛날 계획관리면 계획관리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던 것은 이걸 통해서 건물 배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폐지시켜버립니다. 완료로 해제될 때 효과와 중단됐을 때 해제 효과가 다르다는 거,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1번 원칙에 보시면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자, 이거는 구역 지정 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경우입니다. 이미 개발이 수립된 경우 해제는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줄칩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자, 3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이 어찌됐다는 거예요? 중단으로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한지방시일 때는 한지청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이는 완료로 해제되는 거죠. 양갈로 2번 예외 다음에 규정된 날에
자,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해제 방법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줄칩니다.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뜻이죠. 해제되고. 2번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줄칩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실시에 인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 중단으로 해제됩니다. 그 사업 중단 해제 사유가 세 가지고 완료 사유가 한 가지죠. 자, 그 밑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으로 바뀐다?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양가로 3번의 용도적 등 환원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즉 사업 중단으로 해제되면은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하는데거나 폐지됩니다. 사업 중단 해제되면 하는데가 폐지되고요. 갈로하는 줄칩니다. 단 공사 완료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간주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데는 폐지됩니까? 아니죠. 자, 그거는 사업 끝났기 때문에 완료로 끝났기 때문에 하는 데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뜻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2년, 3년은 몇 번 읽다 보면 자연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7번에 보안관리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나 보면 돼요. 이게 뭐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거예요.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 재판이고 뭐고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한참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법부터 만들어서 이걸 대장동 사건이 딱 터진 순간 이 법부터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입법 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도 어떻게 처리되고 뭐가 잘못된지도 파악도 하기 전에 법부터 만드는 거예요. 왜? 국민을 바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막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출제위원 이거 내겠어요? 지가 강심장이 아니면 못 냅니다. 왜?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게 드러나죠. 이 법 내용과 맞다 안 맞다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곳에서 출제위원한테 이런 부분은 출제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게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오지 마세요.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제3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마칩니다. 네.